안녕하세요. 한국어덱스 기술영어팀에서 방수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이준수 대리입니다. 저번 온라인 아카데미 2강에서는 각 바탕면에 따라 방수 시공을 할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프라이머가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바탕면을 어떻게 하면 방수에 유리한 조건으로 만드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바탕면의 크랙, 단차 등을 보수하는 방법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방수 전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작업은 바탕면 청소입니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각종 이물질들은 방수제의 접착력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건식 벽체의 경우 재단 과정에서 먼지가 많이 발생하며, 특히 CRC 보드는 표면에 각종 이물질이 굉장히 많이 있어 반드시 제거한 후 후속 공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콘크리트, 모르타르 등은 양생 과정에서 발생하는 레이턴스를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레이턴스란 콘크리트의 경화 과정에서 표면에 미세한 물질들이 백색 먼지 형태로 남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방수제의 접착력에 있어서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하지 않으면 하자 발생의 큰 원인이 됩니다. 또한 신축의 경우 콘크리트 표면의 상태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콘크리트 거푸집의 박리제인 폼 오일이 콘크리트 표면에 남아 있다면, 이는 즉 기름과 물이 서로 밀어내는 것처럼 접착력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유로폼 사용으로 인해 바탕면에 공극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그라인딩을 통한 면 작업이 필요합니다. 바탕면이 깨끗하게 정리가 됐다면 지금부터는 바탕면에 다른 위험 요소가 있는지 찾아봐야 합니다. 바탕면이 깨져서 움푹 파였거나 단차가 심한 경우, 혹은 균열이 진행된 경우에는 누수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보수한 후에 방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균열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 시공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진행성 균열이냐 비진행성 균열이냐입니다. 먼저 진행성 균열인지 혹은 비진행성 균열인지는 육안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흔히 신축의 경우 진행성 균열일 경우가 높으며 10년 이상 된 구축의 경우에는 비진행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시공하는 곳은 실내의 화장실, 욕실, 발코니 정도입니다. 이러한 공간에 균열을 방치하면 그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며 각종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또한 철거 등으로 인해 바탕면이 손상이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방수 전 바탕면의 상태를 세심하게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만약 오늘 방수를 진행해야 하는데 바탕면에 문제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인 보수 방법으로는 충분한 양생 시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빠른 양생이 가능한 초속형 제품들이 유용합니다. 먼저 아덱스 P10 SR은 비진행성 균열에 사용하며 균열 깊숙이 침투하여 10분 만에 경화가 되는 바닥 전용 균열 보수제입니다. 균열 보수 이후 방수제나 접착제 등의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제규사를 함께 뿌려주면 접착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추가적인 균열의 진행을 막기 위해서는 동봉된 핀을 균열의 직각 방향으로 커팅 후 삽입하면 더욱 완벽한 균열 보수가 가능합니다. 아덱스 A45는 단차이가 크거나 바탕면이 깨진 곳, 움푹 파인 곳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진행성 균열의 사용 시 V커팅 혹은 U커팅 후 시공해야 합니다. 시공 후 30분 만에 보행이 가능하며 90분 후에는 깊이에 상관없이 양생되어 모든 후속 공정이 가능합니다. 아덱스 피더피니쉬는 미세한 균열이나 3mm 이하의 단차가 맞지 않은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시공 후 15분에서 30분이면 완전 양생이 되어 빠르게 보수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프라이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라이머는 사용될 바탕면에 따라 흡수면 프라이머, 비흡수면 프라이머로 구분이 됩니다. 물을 잘 흡수하는 바탕면, 즉 콘크리트, 시멘트 몰탈, 석고보드, CRC보드 등에는 흡수면 프라이머가 사용됩니다. 반대로 물을 흡수하지 않은 바탕면인 철판면, 샌드위치 패널, 타일 덧방면, 에폭시, 우레탄 등에는 비흡수면 프라이머가 사용됩니다. 예외적으로 합판의 경우는 물을 흡수하는 바탕면이지만 비흡수면 프라이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합판은 물을 흡수할 경우 추후 뒤틀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비흡수면 프라이머를 도포하는 것이 뒤틀림 방지에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먼저 흡수면 프라이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흡수면 프라이머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접착력 증가에 있습니다. 바탕면과 방수제의 접착력을 높여줌으로써 방수제가 탈락하는 현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방수제뿐만이 아닌 타일 접착제, 자동 수평 모탈 등을 시공할 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바탕면에 있는 먼지와 각종 이물질, 그리고 레이턴스 등 접착을 방해하는 물질들의 제거 과정을 거쳤더라도 이를 완벽히 제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흡수면 프라이머를 도포하면 프라이머가 먼지를 안고 바탕면 속으로 침투하기 때문에 접착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보통 흡수면 프라이머의 경우 경화 시간이 매우 빠른 편으로 바탕면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표준 조건에서 10분에서 30분이면 후속 공정이 가능합니다. 지난 시간에 CRC보드, 석고보드 등은 물을 굉장히 빨리 흡수하기 때문에 겉마름 현상에 주의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올바른 양생이 되기 위해서는 방수제의 안쪽 면과 바깥쪽 면이 일정하게 양생이 돼야 하는데 바탕면에서 너무 빠르게 흡수를 하다 보면 바깥쪽 면의 수분을 안쪽에 다 뺏기게 됩니다. 겉마름 현상으로 인해 방수제가 양생이 되기 전 겉부분이 이미 마르게 되기 때문에 이후 타일 접착제 등을 시공 시 접착력이 좋게 나오질 않습니다. 흡수면 프라이머를 도포 시 겉마름을 예방할 수 있으며 바탕면의 건조 상태에 따라 1회에서 2회 도포를 추천드립니다. CRC보드의 경우에는 반드시 2회 이상 도포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비흡수면 프라이머입니다. 비흡수면 프라이머 또한 접착력 증가에 목적이 있습니다. 철판, 유리, 샌드위치 패널, 타일 덧방면 등은 물 흡수율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접착력이 좋게 나올 수 없는 바탕면입니다. 또한 바탕면 자체가 매끈하여 접착 면적이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라인딩, 스크래치 작업 등을 통해 바탕면을 거칠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시간과 인건비, 먼지 발생 등으로 인해 적용하기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그라인딩을 통해 스크래치를 내는 작업과 비흡수면 프라이머를 같이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지만 만약 이 과정이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비흡수면 프라이머만을 도포하여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비흡수면 프라이머에는 미세 규사가 첨가되어 있어 양생 시 바탕면을 거칠게 만들어줍니다. 바탕면이 거칠어진다는 것은 즉 접착 면적이 증가하여 접착력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비흡수면 프라이머의 시공 방법은 간단합니다. 개봉 후에 붓이나 롤러를 이용하여 바탕면 전체에 균일하게 칠해주면 됩니다. 1차 도포로는 빈 곳이 발생할 수 있으니 1차와 2차가 교차되게 도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양생시간은 흡수면 프라이머보다는 늦은 1시간에서 2시간 이내로 온도, 습도에 따라 줄거나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방수의 하자를 예방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바탕면의 청소, 보수, 프라이머 작업 등 최소의 시간을 투자하므로 방수의 성공률을 더욱 높여줄 것입니다. 다음 온라인 아카데미에서는 한국 아덱스에서 판매 중인 일회형 탄성도막 방수제에 대한 설명과
우레탄 도막 방수제와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